오늘은 우리 박미영 본부장님 또 스타가 한 분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제도 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던 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신 팀이고 또 본부장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끝까지 해내셨을까, 또 이분은 어떻게 애텀을 만났고 어떤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명 본부장님은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자, 오늘 스토리, 전 되게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모실 때 여러분들이 좀 환영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뉴스타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불광불급.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척동에서 매일매일 미쳐있는 여자 뉴 스타마스터 박미영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그 스타마스터가 본부장님 이 얘기가 익숙치 않은 뉴 스타마스터 박미영입니다. 며칠 전에 승급 스피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연예인들은 자고 나니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도 애터미에서 어느덧 스타마스터라는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별일 없이 순탄하게만 지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지나면서 어느덧 제가 성공자라는 애터미의 스타마스터라는 자리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하고 뭐 판매사와 그 전에 그 시절에 계보도를 보면은 스폰서들의 그 동그라미 좌우에 이렇게 그려가다 보면 제일 밑에 지금 그런 분이 계시죠. 어느덧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을 하러 와서 봤더니 그 동그라미 스폰서들의 본부장 산하에 많은 그림들이 그 이름이 가장 밑에 제 이름이 동그라미가 있는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막 예전에 그 다단계라는 편견이 뭐 위에 있는 분들만 돈을 번다. 밑에 있는 분들은 개 밑에처럼 뭐 일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절에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맨 밑에 동그라미에 제 이름 박미영이 있었을 때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부장을 준비하면서 그 동그라미를 계보도를 그리는 과정에 54라인 그죠? 한 줄씩 되는 54라인에 제일 상위에 그 본부장 예정하면서 동그라미에 최고 높은 그 꼭대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너무 그게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속으로 제가 웃고 다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룹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름을 들면 누구누구 이렇게 어떤 스토리들을 다 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만큼 애터미가 조직이 커지고 우리 다음산하 센터에 많은 사업자님들이 들어오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최은경 본부장님 그 ABR 사회도 보시고 그리고 석세스의 정말 그 세미나의 사회자의 그 꿈이 있으셨고 정말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늘 부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스토리를 얘기하셨을 때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몸이 긴장이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아 누구나 성공자도 너무 잘하는 분들도 무대에 가면은 긴장이 되고 떨리는 시간들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제가 느끼게 되었고 저도 아침에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이거 어떻게 이 중요한 시간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애터미 커피를 2잔을 막 연거푸 마셨어요. 너무 긴장이 되고 해서. 그래서 저도
다를 바 없는 누구나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과 똑같은 그냥 그런 평범한 뭐 오히려 저보다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어디 정말 서울의 변두리 끝에 있는 고척동의 한 아이 엄마가 그래도 애터미에서 성공자 축에 들은 오토 판매사 이상 스타마스터가 되어서 조직을 같이 이끌고 또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건축을 하시는 아버님, 친정 아빠의 일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좀 그래도 이렇게 잘 있었는데 건축 사업을 하시던 아빠가 큰 부도를 맞으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시절에 사춘기 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그 서울 교대를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 뭐 이런 쪽으로 해보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꽤 이렇게 뭐 야무지다 이렇게 뭐 똘똘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시절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제 아빠의 부도가 나서 그런 꿈들이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런 과정의 꿈을 우리 가정에서 채워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을 취업을 할 수 있는 제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이런 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오빠와 저가 이제 제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꿈 또는 아이를 가르치고 대학을 가고 싶어 이런 꿈들을 일찌감치 빨리 접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그 취업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막 고3 1학기 때부터 해서 막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지면 아르바이트나 어떤 그 한 20대 초반부터 어떤 사업을 알게 돼서 다양한 어떤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를 낳는 내일 예정일인데 오늘 그 10달 만삭이 돼서까지도 출근을 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맞벌이를 하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도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 한 달 근근히 그냥 월급 받고 살아가고 그런 제 자신을 봤을 때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항상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일을 하지만 제가 그때 받는 월급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선? 그래도 여성으로서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한 달에 한 4, 500 정도가 가정에 굴러가면 그냥 밥 먹고 뭐 큰 뭐 저축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항상 제 안에는 물음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걸 깨우지 못했던 물음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엄마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비가 오면은 엄마가 이렇게 집에 있는 엄마들은 우산을 갖고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데려가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추적추적 비를 맞고 와야 됐고 집에 오면은 또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놀거나 혼자 밥을 먹고 그래서 그런 저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아이가 초등학교 8살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또 우리 아이도 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 8살이 될 때 엄마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 뭐 직장을 잠깐 내려놓거나 뭔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시기에 저한테 애터미 해모임이 선물처럼 찾아왔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생으로부터 언니 이거 뭐 아이한테도 건강에 좋고 그러니까 한번 뭐 먹어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초등학교 정도 갈 때는 뭔가 건강식품을 홍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제품을 받아들고
뭐 마트처럼 캐시백 되는 거야. 그런 단순한 그냥 뭐 캐시백 되는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전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바꿔 쓰고 하다 보니까 캐시백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 들어왔을 때는 제가 버는 직장의 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6만 원, 7만 원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두 번이 정말 두 번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두 번째 수당이 또 캐시백이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려면 아침 6시, 7시에 정말 정신없이 아이를 막 맡기고 막 뛰어다니면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캐시백이 뭐 물건을 제가 그냥 쓰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데 들어온다?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저한테 어떤 그 세미나 초대나 어떤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바빠서 돌아보지 못하던 시절에 어느 날 비가 오는 토요일 날 제가 좀 시간이 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한가할 때 늘 저에게 오던 그 카톡 유튜브를 제가 틀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그때 한 본부장님이나 총장님 정도 되셨을 때 그런 그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전혀 우리가 생각한 다단계나 뭐 이런 그 선입견 있는 강의가 아니라 너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노후 대책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애터미를 알아보면 나쁘지 않겠네. 이거를 모르면 나만 손해겠네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애터미를 하면서 너무 잘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석세스라는 정보가 왔을 때 제가 그때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계시고요. 지금은 같이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계시고 가까운 지역에 친정엄마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남편도 있겠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8살이 되는 이제 아이가 있었고 그때 그냥 저한테 정보를 전해준 친구가 참 잘한 게 언니 그냥 바람 쐬러 가보자. 뭐 어디 뭐 호텔에 뭐 1박 2일 뭐 편안하게 뭐 좋은 정보가 있어 가보자 바람 쐬러 가보자라고 되게 부담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뭔가 이렇게 봉투에 5만 원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바람 쐬러 호텔에 여행 가요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아이까지 다 싣고 세미나를 갔던 게 어, 너무 잘한 것 같은 게 같이 석세스를 온 가족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게 무슨 다단계다, 어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집안을 망한다 이런 가족들의 어떤 심한 부딪힘은 없이 오히려 응원하고 너는 될 거고 이 일은 잘 될 거고 이런 그 어떤 조언과 응원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뉴 스타마스터 이제 뉴라는 스타마스터가 됐지만 잘한 게 무엇일까?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면은 잠을 못 자고 여드름이 올라와요. 지금도 뭐 갓 스타마스터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여드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리고 했는데 그래서 잠깐 제가 힘을 얻은 게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그 말의 문장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고 그 얘기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그거를 되새기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스타마스터의 과정을 겪고 큰 일을 겪으면서도 제가 내가 이 54 라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단히 그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던 건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내가 견뎌내면 저와 우리 팀에는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가슴에 딱 새기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애터미란 정보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던 저로서는 물건을 뭐 팔고 그냥 소비자를 만들고 계속 그냥 바쁘게 움직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과정들의 어떤 경험들 또는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우픈 이야기들을 잠시 동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를 다녀와서 이 일을 안 하면 나만 손해겠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미래를 어, 애터미를 통해서 한번 이게 나의 도구로 돼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뭔가 이렇게 실오라기 같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믿어볼까? 5천만 원, 1억들을 외치는데 저는 200만 원, 2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벌어서 선한 영향력을 놔두는 착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믿어볼까? 안 믿어도 한번 안 믿어져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순수했던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젊은 날에 일을 해야지 200만 원씩 막 벌던 것이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 시스템 소득이 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연금성 소득이 가지는 그 가치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근데 이 가치가 우리가 그 보험을 하시는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을 2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그거를 또 20년 거치를 해서 20년 후에 월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는 연금성의 그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저희도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시던 팀장님 국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10억 원 정도, 지금은 가치가 더 내려갔을 거예요. 10억 원 정도에 되는 상가의 정도 빌딩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달에 월 200만 원 정도의 월세 소득이 생기고 그리고 공무원 30년 정도의 근무를 해서 은퇴를 해야 월 한 300에서 32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이 생기고요. 요즘에는 또 그런 연금도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은행의 저축. 뭐 20억, 저는 20억이 아니라 2억, 뭐 2천만 원도 저축을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20억의 은행에 저축을 해놔야 월 180만 원에서 200원, 2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생긴다고 하는데 애터미는 그 회사에서 말하는 평균 2년 6개월 정도, 그쵸? 2년 6개월 정도의 그 소비자와 조직을 탄탄하게 구축을 하면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성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10년 정도를 정말 스폰서와 파트너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은 월 5천만 원, 요즘에는 1억 의 연금성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김현숙 임페리얼 그때는 다 그렇게 지금 임페리얼이 아니었던 분들 본부장님들 총장님들이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저도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땀을 흘려서 노동소득을 해서 움직이고 일을 해야 돈을 번다라는 그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터미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바꾸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소득만 벌면은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제가 생각했던 제 어떤 그릇이 200만 원이라는 그 그릇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200만 원을 벌면 되는 사람이었고 목표가 200만 원이었고 하니까 제 생각의 크기와 제 그릇이 거기에 그냥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소비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비자만 만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온 동네를 회원가입을 하고 알리고 끝. 또 옆집에 꽃집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애터미 정보를 전하고 끝. 또 옆집에 있는 계란집에 가서 애터미 회원가입을 하고 정보를 전하고 끝. 그렇게 제가 다니는 동선에
모든 곳에서는 회원가입해서 제품 쓰세요. 제가 써보니까 참 싸고 좋아요. 캐시백도 받아요 하면서 회원가입을 정말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회원가입을 뭐 몇십 명 안에 뭐 10명 안에 가입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잘하는 방법은 그냥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회원가입해서 제품 써주세요. 오늘은 안 해도 다음에 제가 오면 회원가입 꼭 해주세요. 지금은 가입을 안 하셔도 회원가입할 때는 꼭 저를 통해 해주세요. 라고 그냥 지 맘의 법칙으로 지 맘의 법칙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냥 계속 전하고 다음 집을 가고 또 다음 집을 가고 해서 제가 다니는 동선에 아마 저를 아는 모든 남녀노소의 그 아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저를 통해서 한 바퀴 정도는 거의 다 거쳐가지 않았나. 그래서 거의 수백 명, 수천 명까지는 세워본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을 회원가입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후속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한번 하고 다음에 아마 그분들이 저를 만나기까지는 뭐 6개월에서 거의 1년 만에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10명에서 15명, 20명을 넘지 않게 단골 고객들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소개를 받고 그분들이 성장하게 도와주면 빨리 조직이 큰다는 거를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만 3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시겠죠. 애터미에서 말하는 오토 판매사 90% 이상의 성공자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되면 파트너들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내면서 성공이 이제 굴러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 만 3년 이후에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가 전혀 경험이 없었고 영업이나 이런 그 세일즈를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만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오토 판매사가 됐다라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3년 후에 오토 판매사가 되어 보세요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돌아간 과정들이 많고 후속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러나 제가 뭔가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지나와서 보면 뭔가 이렇게 리크루팅도 해야 되고 파트너들을 찾아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자리가 돼서 보니까 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게 됐고 우리 그 조직의 우리 팀들 중에 제일 위에 제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계속 저는 끊임없이 저한테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상위 스폰서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제가 무엇이건데 정말 그 멀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팀장님, 본부장님, 국장님, 뭐 심지어는 총장님까지 매주 저희 집에 와주시고 뭐 저희 지역의 뭐 동사무소에 해서 뭐 미팅을 해주시고 저도 모르게 뭔가를 제가 케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무엇이건데 저한테 이렇게 와주시고 저를 찾아서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스폰서님께서 박명 뭐 본부장님은 국장님이죠 그때는 미쳐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미쳐 있었을까? 과연 어떻게 미쳐 있었을까? 왜 미쳤을까?라는 또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뭔가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으로 뭔가를 도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찾고 있는 사람을 잘 찾아낸 거죠. 스폰서님들이. 누구나 지금 현장에 있는 곳에서 매우 바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정말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뭔가를 내 가슴 안에 뭔가 어떤 다른 도구를 찾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애터미를 전하지만 그분들이 이 얘기를 지금 안 들어도 아 저처럼 누군가는 뭔가를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나도 찾아보자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찾아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강의나 이런 것들 많이 들으면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밥값은 하고 가는가. 그죠? 제가 올해로 이제 50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 반백년을 이제 살았네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아우 젊으니까 열심히 지금 돈 벌고 현장에서 열심히 달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20대, 30대 영리더스 젊은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연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들이란 게 있고 지금은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도 100세 만기, 최하 80세 만기도 너무 어려요. 100세 만기, 심지어는 120세 만기가 온다고 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수명이라는 거 봤을 때 75세, 80세라고 하면 우리 동네 회원의 집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이 6,000원이에요. 근데 가서 먹으면 1,000원 할인이 돼서 5,000원이 돼요. 최하 그냥 짜장면만 하루 세끼 그럴 수도 없지만 더 뭐 어디 나가면 10,000원 갖고도 먹을 데가 없어요. 뭐 집에서 쌀을 사고 반찬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충분히 비용과 준비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끼 5,000원 최하 세 끼를 먹고 1년 365일 뭐 다른 것도 먹을 날들이 있겠죠. 평균 수명 최하 어리게 만 75세. 그렇게 5,000원만 따졌을 때도 4억 1천만 공이 많아가지고 4억 1천만 662만 5천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반백년 50이 되니까 언니 오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뭔가 이렇게 무릎도 좀 작년하고 다르고 그 추위도 작년에는 제가 막 반팔 입고 열정 뿜뿜 내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잠바를 입어도 이렇게 시리고 눈도 조금 젊을 때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작년보다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또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좀 있으면 고등학교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남편이 벌어오는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만 가지고는 저희 집에는 또 80대 다 되신 시어머니와 또 시아버지가 또 계시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자녀인 우리 세대와 저는 또 독생자 아이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와 우리 아이가 정말 양가 쪽에 책임져야 될 부양해야 될 정말 많은 어, 어른들이 있겠구나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세스를 다녀와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대로 미쳐있긴 했나 봐요. 잘 다니던 직장을 석세스가 11월 그 둘째 주에 있었어요. 근데 한번 갔다 와서 회사를 11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그 퇴직을 하면서 같이 있는 팀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를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나 좀 부지런하고 좀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그만둔다고 하면은 분명히 2번, 3번의 권유가 있을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못해서 외로웠던 시절이 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시기에 저는 아이랑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같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아이가 있는 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거는 많이 중요한 것 같다. 그 시기에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퇴직 처리를 해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애터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내가 케어라고 하려면 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성으로서 직장이 있을 때랑 주부로 돌아갔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차가 한 대 필요한데 직장이 있을 때 그 신용이 있어야 제가 할부로 차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있는 동안 어떤 그 차를 할부로 해가지고 차가 필요할 것 같다. 그거에 대한 보증을 서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이 있을 때 제가 할부로 해서 정말 작은 모닝이라는 경차를 딱 타고 회사를 과감하게 그달에 퇴직 처리를 하고 또
또 1월 그죠? 12월 석세스 한 번 더 하고 1월이 됐을 때 사랑방 센터를 우리 동반 파트너의 홍보영 국장님하고 둘이서 푸르주 아파트 상가 앞에 얻어서 그때부터 미팅룸을 활용하면서 센터를 함께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함께 센터를 만들고 수많은 소비자들을 부르고 초청 장치를 하고 밥을 같이 해 먹으면서 미팅을 하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조금 제대로 방향을 알고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많은 시간을 압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정말 그 전단지와 막 글로벌 막 그때 당시 한참 글로벌 붐이 있어서 전단지와 유산균과 뭐 어떤 그 뭐를 들고 비타민 C 이런 걸 들고 아파트 놀이터며 정말 전단지를 심지어는 코팅을 막 날마다 막 100장씩 해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밑으로 막 옛날에는 밀어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아는 회원의 집에는 택배처럼 따라 들어가서 정말 구두 소리가 나고 CCTV에 이제 찍히면 안 되니까 맨발로 구두를 들고 스카치 테이프에 전단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온 놀이터에 막 제품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막 전하고 또 심지어는 또 부업이 이제 필요한 파트너 부부 사업자가 있어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스카프를 막 잔뜩 사다가 그거를 정말 벌전해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벌전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경비를 만들어내면서 애터미 정보를 전하면서 전단지를 같이 넣어주고 또 어느 날은 우리 홍보원 국장님하고 싣고 싶은 거를 다 싣자.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방 센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하나 가득 차에 싣고 각 지역에 막 충청도 지역도 가고 아는 사람들 만나고 트렁크를 딱 열어서 자, 이 중에서 골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회원들이. 이걸 다 가져왔냐? 이걸 나보고 다 사라고 하냐? 그게 아니고 이 중에 필요한 거 골라라 그랬더니 샴푸 한 개를 팔고 수원에서 온 적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뭘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이거를 다 팔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마트에서 주황색 이렇게 딸랑딸랑 끌고 다니는 어머니들 끌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칫솔 20박스, 화장품, 양갱이 이거를 제 생각에 어느 분한테 살짝 들은 건데 도봉산 초입에 입구에 가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정보를 들은 게 있어서 거기에 양쪽에 부모님들을 같이 끌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그거를 끌고 도봉산 이제 초입에 가서 그 많은 또 상가들을 돌면서 그 산 꼭대기까지 그거를 끌고 가서 사람들한테 손에 핸드크림 뭐 선크림 체험도 하고 칫솔도 막 얘기하고 했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제가 느꼈어요. 사람들이 등산을 갈 때 짐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고 들고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뭔가 저는 경험을 통해서 해봐야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개도 팔지 못하고 그냥 체험만 해주고 알리고 이렇게 많이 혼나고 이러면서 내려왔을 때 제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엄마의 그런 거를 다 봤을 때 엄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 거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랬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수근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엄마가 겪는 경험이고 엄마의 경험은 미래에 정말 성공자가 됐을 때 멋진 스토리가 될 거야. 그 8살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닌데 다 거절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사람들은 지금 거절이 아니라 지금 구매할 수 없다는 거고 다음에는 꼭 제품을 쓸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들어오는 길에 이제 터덜터덜 도봉산에서 저희가 1호선 끝이니까 개봉역까지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들고 오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아가 화장품 한 박스 나 다오 라고 얘기해서 그 판게 화장품 한 박스를 시어머니한테 집에 와서 팔게 된 게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며느리가 열심히 산다고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엄마와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지금도 제가 스폰서 자리가 되니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으라고 하는데 소비자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됐을 때 그때 제가 3년 동안 받은 물건을 팔아서 받은 수당이 7만 원 정도의 수당이 한 달에 2번 정도 14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한 3년 정도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만 많이 만들으라고 해서 그거를 곧이곧대로 정말 소비자만 가지고는 14만 원을 벌면서 제가 버티고 견딘 게 너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우픈 얘기 같습니다. 그러던 쯤에 또 어떤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어요. 사실은 모든 얘기들은 처음부터 저한테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텐데 저한테 그게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최시혁 지금 총장님 단장님이시죠? 최시혁 단장님의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 방향대로 이 얘기가 어느 날 만 3년이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왜 내가 큰 소득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러면 조직을 만들지 못했구나라는 게 그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성공함수. 성공함수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변의 도움이 따라오는 거고 하늘에 운이 온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도 제가 뭔가를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 뭔가를 이 사람이 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홍보영 그 국장님이죠. 그때는 전화를 해서 뭔가 나와보자.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온 동네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막 다니면서 전단지를 주면서 뭔가 센터 자리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이동을 할 만한 어떤 보증금이 준비가 됐거나 어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동산을 막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센터를 이전을 하고 뭔가 크게 뭐를 할 것처럼 14만 원 버는 그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죠. 두 여성이 부동산을 막 다니면서 뭐 어디에 뭐 사무실 자리를 구하러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부동산을 지나게 됐는데 많은 부동산들이 지나게 됐는데 애터미를 하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애터미 하는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 근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애터미를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둘이.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하나 구하는데요. 네, 부동산 물어보죠. 어떤 사무실이요? 순간 고민을 했어요. 애터미를 한다고 말을 할까? 아니면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사무실 낸다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매장을 할 건데요. 화장품 사무실을 얻어요. 그래서 화장품 사무실이요. 몇 개 이렇게 둘러본 게 계기가 돼서 이제 거기 이제 계신 언니분께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저희가 한 대화가 있어요. 어, 우리가 올해 국장이 되자. 국장이 돼서 뭔가 강의도 하고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막 해서 언니 요번에 막 1,000만 원 이제 벌어 막 그러면서 뭔가를 막 그 남의 부동산에 떠들어댔던 게 그 부동산에 계신 그 자매팀께서 1,000만 원 강의하는 강사 국장 이런 얘기들이 이미지가 확 박힌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나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사장님 저 애터미 탈퇴했어요. 저 사장님 팀이랑 사업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판매사였어요. 판매사도 한 번만 딱 가고 유지도 못하고 딱 한 달에 2번으로 그냥 수당만 받고 있는 한 몇 년 전에 판매사만 한 번 가까스로 했을 그 정도 상태였는데 국장, 강의하는 강사, 뭔가 월 1,000만 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미지가 확 돼서 그분이 본사에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탈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아보시고 기다리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에요. 저 탈퇴하고 여기 사장님들 팀이랑 애터미 사업 다시 구축해 볼게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그 공금아 국장님이세요. 같이 친정 언니 공금정 언니랑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인가에 가서 하고 있는 말, 얘기 가 얼마나 정말 사람들한테 큰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는지 지금 아마 공구마 국장님께서 제가 14만 원 벌고 있고 아직 판매사 유지도 못하고 있고 그랬으면은 저한테 오진 않았겠죠. 근데 공구마 국장님께 애터미를 정보를 전달하셨던 팀의 분께서는 아마 저기 전주에 멀리 있고 그냥 가입만 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공구마 국장님도 아마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소비자들을 저처럼 구축해서 그냥 7만 원씩 몇 번 받고 있고 그것이 나쁘지 않아서 제품을 전달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두 여자들이 1,000만 원을 벌 것이다, 강의를 할 것이다, 뭐 뭔가 국장이 올해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것이 비전이 돼서 뭔가를 찾고 있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말 한마디도 식당에서 세탁소에서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우리 처음부터 팀장 구도를 잡아보자. 그리고 판매사할 분들을 만들어내고 처음부터 팀장 구도를 잡고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 방향대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던 건 제가 거의 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우측에 파트너 한 명도 없이 소비자한테 물건만 그냥 계속 팔고 가입만 하고 후속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 시기에 놓쳤던 많은 실수들이 방향을 바로 잡게 되고 팀장 방향대로 하게 돼서 그 인생 시나리오, 그때 1월이었어요. 1월 인생 시나리오가 제가 선포를 한 게 있어요. 올해 국장이 되겠다라는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월초에 우리가 올해 살을 올해 5kg 빼봐요, 10kg 빼봐요, 작심삼일하는 그런 것처럼 막연하게 1월이니까 12월의 끝에는 뭔가 목표를 해도 그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계획 있잖아요. 1월에 그 계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장님이 말하시는 인생 시나리오. 제가 한참 먼 1월에 12월에 국장이 되겠다는 그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9월에 제가 이제 그 공구마 국장님과 동반 파트너 김지영 국장님, 홍보영 국장님, 그때는 이제 최희영 팀장님, 그 네 분들이 똘똘 뭉쳐서 판매사 유지를 하게 되고 판매사 도전과 유지를 하게 돼서 제가 9월에 팀장에 자리에 앉게 되었고, 불과 심지어 만 2달 만에 또 이분들이 다 똘똘 뭉쳐서 팀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하위에 있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팀장이 되겠다라고 해서 네 분의 팀장이 나오면 제가 뭐가 돼요? 네. 샤론 로즈 마스터 국장이 된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12월 하반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인생 시나리오를 잘 쓰고 계획한 대로 그것을 목표로 삼고 팀을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삼는다면 정말 모두가 다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200만 원만 벌면 그냥 직장 생활보다 나쁘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했고, 그 200만 원은 제가 훨씬 몇 년 전에 이뤄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오고 또 석세스란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뤄내는 자리가 파트너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줌 미팅과 이제 소규모 미팅만 하다 보니까 빠르게 초고속으로 성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3, 4, 5 계속 우리가 직급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또 이번 제가 정말 스타 마스터를 목표를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얘기할 때 제가 그냥 오토 판매사였어요. 뭐 뭔가를 막 더 이상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욕심은 있으니까 우리 조직을 단단히 성장을 시키고 싶었고, 제가 12월에 스타마스터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또 책임감 하나로 버틴 것 같아요. 책임감은 있는 사람인데 뭔가 이뤄내야 되는데 첫날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멤버가 중간에 교체되는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숨가쁘게 그것들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마지막 디데이가 끝나고 스타마스터라는 성공을 하고 완성을 하게 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제가 며칠 전에 스피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팀이 하나가 돼서 나 하나가 어긋나면 내가 실수하면 우리 팀의 이 어떤 목표가 탈이 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 1%의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이 스타마스터라는 자리에 오고 완성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함없이 앞으로의 제가 계획이 200만 원이 아니라 어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굉장히 와닿았어요. 판매사와 팀장까지는 버티고 견뎌내는 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잘한 것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판매사와 팀장 시기를 버티고 판매사와 팀장 시기를 빨리 벗어나려고 했던 거. 이제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면 고민이 좀 달라져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현장에서 뛰고 국장님, 본부장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직도 조직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라고 걱정해서 저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판매사와 국장님보다는 훨씬 더 힘이 덜 들어요. 그거는 이미 이제 국장님 이상 된 분들은 지그시 저도 그 마음 알아요라고 웃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국장 이상이 되면 조직을 이제 구축하고 많은 다양한 파트너 사장님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궁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지 판매사와 팀장 때 겪는 그런 고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다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전에 이경미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나는데 울다가도 화요일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울면서도 이걸 버티고 견디고 우픈 일들이 생겨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얘기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도 판매사 팀장 시절을 빨리 겪고 국장 이상이 되면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제일 힘든 판매사 팀장 때 이 고민이랑은 다르고 훨씬 더 힘이 난다. 왜냐? 화요일마다 돈이 들어오죠. 또 7일 22일마다 또 지급수당이 들어오죠. 그렇죠. 제가 여드름이 나고 많은 고민이 됐지만 어제 또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오고 오늘 또 수백만 원의 돈이 입금이 분명히 됐을 거예요. 이달에 받은 수당이 얼마겠어요. 여행 경비 또 얼마 준다. 뭐 프로모션 또 얼마 준다. 후원 수당, 지급 수당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일은 박미영이라는 고척동의 스타마스터인 저한테만 생기는 일일까요? 다음 번에는 누구예요? 다음번엔 저예요. 그 자리가 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제가 빨리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또는 임페리얼까지 가는 목표를 가지고 내 산하의 파트너들을 빨리 국장, 본부장님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힘들고 고민되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총장님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자리를 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7월에 우리 총장님이 총장 계획이 있고 그때 우리 팀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따라갈까를 저도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총장님이 단장할 때 우리 팀과 또 우리 형제 라인 팀이 합쳐서 우리는 또 탄탄하게 어떤 조직을 끌고 갈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사를 준비 못하신 분들은 또는 아직 팀장을 구도를 잡고 계신 분들 또는 국장 본부장님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가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고 후회하라고 하죠.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정말 고통 속에 굉장히 힘들게 수술을 해서 난산으로 났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자는 것만 봐도 이쁘고 그 목구멍에 진짜 물 한 잔 넘어가는 꼴딱꼴딱 소리도 이쁘고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도 후회 안 낳아도 후회하면은 해보는 거. 그리고 애터미의 성공자
판매사, 오토 판매사 팀장, 국장, 임페리얼까지 그쵸. 어차피 갈 거면 정말 임페리얼까지 빨리 가서 13억 6,300만 원 또 매월 1억 이상의 그 소득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 속으로 해볼까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함께 누리면서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저의 이제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거의 뭐 반백년, 50년을 살았지만 사실은 저의 친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제가 본부장이 된지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고등어 한 박스 안 사주고 뭐 화장품 하나 안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공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정말 이 애텀이라는 시스템, 스폰서와 파트너가 하나가 된다면 누구나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도 해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는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붙어만 있다고 해서 붙어만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서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반걸음,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제가 뭔가 토요일 이후에 전단지를 들고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그 정말 저보다 훨씬 조직을 더 만드시고 잘 정말 하시는 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분들이 제 산하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반팽이에요. 우리 팀에서.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인맥도 많고 조직 구축도 잘하고 그런 정말 엄청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뛴 것보다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죽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이뤄낼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돈의 속성, 그 김승호 회장님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이 그 낸 책 중에 돈의 속성도 있지만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내 탓이다라고 얘기한 구절을 보게 되었어요. 다양하게 조직 구축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저거 우리 스폰서님이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파트너가 이걸 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 느끼는 것은 파트너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때 스폰서들은 알아요. 눈동자, 눈빛, 숨소리, 표정만 봐도 이게 알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거라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아도 다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아직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많다 보니까 돌볼 파트너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은 또 스스로 일어나서 또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지만 참고 이겨내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라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정말 놀라운 정말 영향력과 조직 성장과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센터와 다음 센터 산하에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삐지지 말자. 한 번 더. 삐지지 말자.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스폰서와 파트너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나는 소비자들한테 내가 좋은 정보를 전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은 아직 그 자리에 오지 않고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시들을 겪었고 그래서 뭔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소통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나하고 맞는 스폰서님과 찾아서 상담을 잘 진행을 하고 얘기를 통하면은 말을 하면은 못 해내는 게 없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해주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저희 산하에는 없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나 만나게 된다면 그래도 속으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찾아가서 저랑 차 한잔 해주세요. 밥 한 끼 먹어요. 해서 속상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들이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삐져 있고 이렇게 냉정하게 있으면 스폰서도 못 다가가는 것 같아요. 왠지 다가왔을 때 나도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내가 말하면 나한테 그냥 자꾸 무능력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상처를 또 내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찾아가는 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저와 함께 들으신 분들은 저로부터 서운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소통을 잘해서 이런 분들이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또 스폰서님들은 또 왜 왔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저도 그랬어요. 이런 부분 제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또 해볼게요라고 분명히 소통이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깔딱 고개를 견디고 계신 분들, 힘든 분들, 오토 판매사가 아직 되지 않아서 언제 오토 판매사가 될까 고민하고 정말 막막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동굴이 아니고 앞이 막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죠. 한 줄기 저 멀리 빛이 있는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만 하면 터널 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눌까 자료도 준비해보고 뭐 PPT도 만들어보고 뭐 영상도 준비해보고 했지만 그냥 제가 경험하면서 실수했던 부분 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진솔하게 두서없이 나눈 거고요. 다음에 또 강의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함께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 정말 저는 이게 처음부터 왜 어떻게 미치게 되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미치게 하는 행동들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전단지를 들고 찾아 나서고 아파트 단지를 돌고 되든 안 되든 누군가를 만나고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전단지나 마스크를 들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제가 면접을 봐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조금 괜찮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애터미 정보를 전하고 뭔가 하지 않고 고민하는 것보다 뛰쳐나가서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추운 겨울이나 뭐 이렇게 때도 제가 센터에 가서 자고 아침에 들어올 때도 종종 있어요. 집이 코앞이고 애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센터에 뭐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더 일찍 나온 분들이 있고 더 일찍 나온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했더니 센터에서 잠이다 뭐 이런 강의를 제가 들어서 따라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일부러 저를 조금 긴장과 그런 것들을 더 제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그거를 아는 분들도 있고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아침 줌 미팅인데 내 얼굴을 켜서 드러내는 것이 쑥스럽고 집 앞에 이렇게 회원들을 오히려 만날까 봐 집을 돌아서 들어오는 날들이 여러 번 있고요. 근데 자리가 바뀌니까 그걸 해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빵빵하면서 지나가는 어르신들 보면 안녕하세요. 저 애터미 아직도 해요. 이렇게 하고 지나는 날도 많이 있어요. 지극히 트리플 A형. 소심한 제가 자리가 바뀌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니까 더 무엇을 해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제가 용기를 내고 본부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제가 제 임페리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돼서 임페리얼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두려움 앞에 저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사나에 훨씬 더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조직을 잘 구축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은 오늘도 저와 함께 용기를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많이 하셨구만. 뭘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제 이제 고척동 센터도 이제 갔다 왔는데, 눕히면 소파가, 그러니까 눕히면 침대가 되는 소파를 하나 들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셨어요? 그랬더니. 쬐끄만한 소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빼놓고,
까만 이렇게 좀 큰 소파가 있길래 저건 또 뭐냐고 그랬더니 센터에서 주무신다고 만들어 놓으신 거래요. 아, 그게 이제 바로 앞이 집이거든요. 이제 마음가짐을 파트너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신 것 같구나. 오늘 이제 스토리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의 각오가 이렇다.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이런 각오로 뛸 생각이니까 다들 우리 진짜 오래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자. 어떤 이런 무언의 압력 같은 그리고 내 다짐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였구나. 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진짜 미친 분 맞죠? 음, 음. 일단은 고민하기보다 행동을 먼저 해보고, 물론 아까 고집이 세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잠깐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움직였다는 거고 확신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도 버텨와서 어쨌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부장이 자리에 또 올라가셨고, 본부장까지 오는데 시간보다 총장까지 가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훨씬. 내가 그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이제 바탕이 돼서 깨닫고 일을 시작하면 더 이제 그 경험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열정이 느껴지죠. 소심한 성격이라는 게 좀 믿어지진 않긴 하는데 네, 오늘 스토리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자, 우리 스토리 듣고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기 지나갔지만 스피치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스피치 이름을 외치시고 한번 스피치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영, 김미, 네? 홍보영, 김지연, 파트너들이 난리가 났네요. 자, 홍보영 국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홍보영 국장님 손도 드셨네. 자, 네, 저 손도 네, 들었고요. 비디오가 안 켜져 있어요. 죄송한데 지금 상태가 네, 일단은 저희 조카가 양성 판정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자가 PCR 그 진단 그걸로 티가 흐리멍텅하게 나왔는데 제가 밤새 목이 아파갖고 올맞나 싶어서 어제도 하고 지금 방금 결과 나왔는데 다행히도 티 안 나오고 씨만 나와서 음성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지금 계속 쓰고 있고 하여튼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비디오 켠 채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스포서님이 오늘 강의를 하는데 스피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뭐랄까 그 초창기 때요. 그때 당시는 이제 신정인 본부장님, 홍성표 본부장님 그리고 송은경 그때는 국장님이셨어요. 리더스 클럽 가입하셨고 영리더스 클럽 가입하셨고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그 조그만 처음 그 사랑방에 많이 들어와봤자 20몇 명 들어오는 그 방에 진짜 한 30명 정도 꽉 들어차게끔 손님 초대를 정말 우리 박미영 본부장님이 매우 잘하셨어요. 제 아는 지인은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정말 엄마 한 명 아니면 아는 지인 한 명 그렇게 와달라고 겨우 부탁 사정해가지고 겨우 그렇게밖에 못 앉혔는데 정말 그 가까이 사시는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분들의 모든 지인분들까지 거의 막 교회 권사님들, 할머니들 정말 초대 많이 했고 그때도 나누고 베푸는 거에 항상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주고 나누고 뭔가를 이렇게 푸짐하게 줘야 된다고 휴지 엄청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2주에 한 번씩마다 그 먼 곳에서 스포서님이 여기까지 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거의 이제 저보다 위코드라고 해서 미영 본부장님이 다 책임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얼마나 애원하고 간절히 막 부탁 사정을 해서 모여놨겠어요. 그럼 저는 옆에서 언니 고생했어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게 막 생각이 나고 아까도 막 센터에서 자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 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정말 센터에서 잘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잤는데 너무 무서워서 더는 못 자겠다고 안 잔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멀쩡한 집 놔두고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은데 나의 성공이 아니라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같이 거기서 잔다고 이 추운 겨울날에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언니가 어떻게 고생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글쎄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직급을 도전을 할 때 판매사들은 7번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로 40만 PB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잘 조율을 하면 팀장이 한 번 수당을 더 맞고요. 국장이 150대 150 맞을 날에 240대 240 맞을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거를 제가 해갖고 지금 본부장 이제 간다는 반짝이까지 한데 정말 4배의 시간이 4배의 이제 수고가 들었지만 워낙에 제 손에서 나왔던 기계적으로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게 하고 싶고 워낙에 파트너들을 내가 몸으로 못 떼어주면은 물질로라도 이렇게 막 베풀고 지금은 이제 저랑 박명 본부장님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저쪽 제 우측에 파트너에 부부 파트너가 있었어요. 뉴스킨 하시는 부부여서 네, 스폰서님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정말 밀착을 해서 일을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말만 하면 부정이고 돈을 써도 부정이고 뭘 줘도 부정이고 너무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고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 그러던지 말던지 그분들한테 쌀 생기면 쌀 갖다 주고 기름 생기면 기름 갖다 주고 진짜 반면 본부장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저렇게 다 퍼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누가 하여튼 저 옆에만 오면은 거저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아마 평생 그래서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텀이라는 거를 정말 허락을 하셨고 제 위코드에서 계시면서 제가 지금 아픈 게 2번째 아프거든요. 1년씩. 그래서 저 때문에도 고생 되게 많이 한 것도 마음 아프고 하루속히 빨리 회복이 되어서 언니 신경 안 쓰도록 저도 이제 열심히 뛰어서 어쨌든 총장 간다면 무조건 전 본부장 밀어주고 단장 가면 제가 총장 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아주 그 초기 때부터 같이 이제 하셨던 우리 국장님이시죠 지금 이제 홍보영 국장님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마 다 지켜보신 분 아닌가. 그리고 또 같이 힘을 많이 보태주셨던 분이라서 그 과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이 생각이 나신 것 같고 건강 회복 빨리 하셔서 진짜로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아까 누구셨죠? 김지영 국장님? 네, 네, 김지영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제가 저기 부부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 덕이초에 있는데 그쪽에 진짜 칸칸이 나뉘어진 조그만 사무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보통의 아줌마로 봤거든요. 보통의 그냥 일반 나이 좀 들어 보이게 한다고 파마 머리를 해가지고 단발 파마를 했는데 되게 우스꽝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이제 본인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전업으로 출근하면서 이제 박명 본부장님 그때 갓 판매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는 막 미팅도 해주시고 또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을 이제 케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시간이 밀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을 잘 몰랐지만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진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진짜 미성년자가 애기 낳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을 케어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등치에 맞게 그때 당시 진짜 우뚝 선 무슨 장군처럼 흔들림도 없고 진짜 파트너들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전달이 돼서 이분을 짧게 알았지만 너무너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낸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진심으로 대했고
어느 파트너 하나하나 하선아, 예? 아니 말씀하세요. 파트너 한 분 한 분 진짜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주머니에 진짜 있는 거며 뭐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내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저렇게 현장에서 본부장이시지만 그 국장까지의 계속 현장에서 뛰는 저런 본부장님을 뵀을 때, 아, 저도 진짜 열심히 본부장님처럼 나도 그 길을 잘 걸어서 우리 파트너들 성장시키는데 그렇게 똑같이 복제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거 걸어왔던 길, 그렇게 했던 거 저도 똑같이 복제해서 저희 파트너들을 잘 섬기고 올해는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저도 되겠고요. 본부장님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맨날 그 센터에서 자는 날은 여드름이 더 왕여드름이 나가지고 막 손으로 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염증도 생겨서 막 거기서 고름도 쭉쭉 나오는데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막 다녔거든요, 진짜. 그래서 참 보면 안 됐고 너무 안 됐고 막 그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막 파트너들이 힘드니까 막 하면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만 믿으세요. 맨날 항상 그러세요.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믿으래.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성장을 한 것 같아서 진짜 우리 본부장님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잘해서 총장 가는 날까지 제가 진짜 충성을 다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본부장님 든든하시겠네. 네, 김재웅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김미희 팀장님 손 드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척 반가반가 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희입니다. 우선 박미영 본부장님 뉴스타 마스터 승급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박미영 본부장님 귀한 강의 제가 처음부터 잘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본부장님 만났을 때가 처음 만난 2018년도 초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초반기였는데 항상 본부장님 모습이 볼 때마다 항상 열정적이고 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항상 이끌어주고 파트너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파트너로서 박미영 본부장님께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요번에 1월 하반기 도전에 팀장 유지하면서 새 팀장님도 나왔고 또 신규로 4분 판사님들도 나오면서 마무리까지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모두 다 잘 해내서 너무 기쁘고 뿌듯했고요. 4월 달에 또 세미 판매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도 되는데 저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7월에 국장을 목표로 해서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미영 본부장님의 항상 열정적인 마음과 행동들 본받으면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박미영 본부장님 승급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스피치 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최은경 본부장님 운전 중 아니세요? 네, 주차 빨리 했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듣고 마칠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박미영 본부장님 승급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초창기 멤버로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공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너무 좋고요. 진짜 좋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써나갔던 애터미 역사를 함께 그 순간순간들이 다 떠오르고 또 뭉클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박미영 본부장님 같은 사업자가 있다는 거가 애터미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터미 100년간의 기업의 한 주축이 돼서 정말 멋지게 사업하는 그리고 애터미에 기여하는 그런 멋진 스타마스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멋진 여성, 그다음에 멋진 또 CEO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멋진 여성으로 멋진 리더로 성장할까 정말 궁금해질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우리 박미영 본부장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우리 이제 박명 본부장님의 본부장 승급해 가는 과정만큼 이렇게 일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았던 팀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가고 나서 어떻게 이제 조직들의 반응이 어떨까, 리더분들의 반응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처음에 도전 자체를 뭐 여유가 돼서 막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박명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도 우리 팀에 내 도전이 우리 팀에 큰 힘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될 게, 그게 더 이제 걱정이 돼서 도전을 결정을 하고 해 나가셨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의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직급 도전 하다 보면 판매사분들은 모르죠. 내가 내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딱 동시에 뭔가 맞아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내 마음과 다른 일들, 내 마음과 다른 마음들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반드시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애터미 임페리얼까지 가는 분들은 그 과정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내야 돼라고 생각하는 리더들끼리 뭉쳐져서 올라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직급을 도전하고 유지하고 해가는 과정 속에 걸러지는구나. 나와 끝까지 갈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도 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은 분들, 책임감 있는 그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책임감,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는 거, 이런 것들이 리더로서의 그러니까 갖춰야 될 자질이잖아요. 그것이 없는 분들은 결국은 걸러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약간 직급 도전이 뭔가 성공할 사람들을 체에 받쳐놓고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서 희생당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내 개인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꿈을 갖고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들이잖아요. 서로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간들인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뭔가 내가 희생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확고한 내 삶을 바꾸고자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그 과정 중에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우리는 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마음 아프지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직급을 만들어내는 다리 역할만 하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가 확고하게 이 안에서 확신을 갖고 애텀이라는 것을 선택을 한 본인이 뭔가 책임감 있게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합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합쳐서 어차피 혼자는 못 가는 일이기 때문에 팀에서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해내가면서 그 책임감을 다 해갈 때 능력이 없는, 처음에 봤을 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내 잘난 거거든. 내가 잘나서 내 승질을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 합쳐지지 않아서 그 해가는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마음 아프지만 그거는 내가 그 성공해 가는 그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어제 갔는데, 어제 이제 리더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이 직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한 번 희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 고척방가방가가 이제 잘 탄탄하게 성장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우리 리더분들이 정말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남아있는 리더들이. 단단해졌구나. 그리고 똘똘 뭉쳐졌구나. 이제 그런, 제가 우리 박명 본부장님 본부장 도전에서 가장 크게 얻은 수확이 그 리더들의 단단함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걸 만들어내면 앞으로의 성장은 마음만 합칠 수만 있다면 성장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눴던 그 리더분들, 또 어제 같이 얘기는 못 나눴지만 직급 도전해가면서 책임감 있게 하셨던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잘 합쳐서 끝까지 한 분도 진짜 누구의 다리 역할만 하고 없어지는 그런 분들 정말 안 계셨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는 지금 고척방가방가 센터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잡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내가 할 부분, 책임감 이런 것들, 물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치만 그거를 그럼에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기꺼이 버텨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셨으면 좋겠고,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세미 판매사 강조하지만 파트너가 100만 원 정도 수입을 벌어갈 수 있게끔 도우면 나는 자동으로 오토 넘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트너의 수당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조직은 분명히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박명 본부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동산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만난 분이 공구마 국장님이었고 같이 나오신 분이 김지영 국장님이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스폰서가 국장에 대하지 나는 자랑할 만하다 하면서 막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국장이 되셨었거든요. 그때 안 하면 국장 안 가면 나 일 안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희망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정말 따라올 운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따라올 수 있는 운을 내가 걷어차는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하러 다닐 때, 그 다음에 그냥 파트너 스폰서와 차 안에서 딱 둘만 있다 해도, 둘밖에 없다 해도 그 안에서 누군가 내 스폰서를 욕하고 내 파트너를 욕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둘밖에 없어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그 파트너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언젠가 나랑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눴던 대화들이 결국 그 화살이 돌아서 나한테 와서 내 가슴에 꽂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파트너를 내 파트너의 파트너에게 욕하고 다니는 거는 조직을 망치자는 얘기예요. 내 파트너에게 내 스폰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조직을 망치자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팀이? 누가 들어도 아까 올 사람들도 저분들은 저렇구나. 나는 일하려면 저 팀에서 일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가가지고 안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 있잖아요. 이거 되게 하기 쉬운 실수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누군가는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가 들으면서 결국은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아유 여기도 다 똑같구나 이러면서 결정을 안 하고 다른 라인에 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은연중에 그러고 다니는 거는 없는지, 결국 내 조직에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소비자 구축하고 시간 투자해서 다닌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로 조직이 계속 나는 노력하고 있지만 성장이 안 되는 과정들도 지금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절대로 활동하면서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죠. 스폰서 욕, 파트너 욕, 파트너의 파트너 욕. 그게 좋은 영향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시간 투자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말 한마디로.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또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누구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다. 저한테도 한 얘기고.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명 본부장님
승급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잘 해내셨고 이걸 발판 삼아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피치 하신 분들, 직급 도전 유지, 책임감 있게 해내신 분들, 또 박미영 본부장님 중간에 별의별 생각 다 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해내신 그 노력과 생각에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